보니까 시험을 이제 복습을 안 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렇죠? 수학 공부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거는 수학 교육 학기제를 보면 제일 좋은 건 예습이에요. 예습. 예습이 제일 좋은 수학 학습법이래요. 그렇죠? 수학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박사님들이 논문을 보면 근데 우리가 수학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 다 해야 되니까 가성비라는 걸 찾아야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습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복습 위주로 가야 될 텐데 그치? 복습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공부하는 시간을 단축해주죠. 혼자 보면 뭐 1시간 걸릴 거를 강의를 듣고 복습을 하면 30분이면 되니까 가성비 측면에서는 복습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죠? 일본어도 해야죠. 영어도 해야죠. 화학도 해야죠.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 효과적인 공부를 할 때 복습을 얼마나 잘 하고 본인 걸로 가져가느냐. 그쪽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서 여기 수업 듣는 너 예습한 사람 있어요? 아마 아무도 없지 않을까. 그게 맞아요. 그치? 왜냐하면 그렇지. 할 게 많은데 복습 위주로 해서 복습만 잘해도 하반도 가죠. 하반도. 자, 갈 수가 있는데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 복습이 됐는지 모르겠네. 지금 우리 백타를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한번 했어요. 두 번째 시간이니까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앞쪽에 녹화가 된 것도 듣든지. 백타 한 적 있어요? 그럼 대충 오케이 대충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복습 겸 해서 숙제로 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볼까요? 아니면 진도 나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일본 입시 문제 내가 풀어보라 그랬잖아요. 그치? 그래서 몇 페이지냐면 일본 입시 문제가 몇 페이지지? 1회 한번 보세요. 1회에 4페이지 있고 그 다음에 몇 페이지가 있냐면 5페이지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몇 페이지야 몇 개 문제가 있는데 8페이지는 좀 쉬웠죠? 그렇죠? 8페이지는 좀 쉬울 거고 그 다음에 9페이지도 뭐 기본이고 몇 개 없네. 오케이. 그리고 이제 11페이지 이렇게 있거든요. 자, 얘기했죠. 복습이 중요하다. 복습을 해서 시험 볼 수 있을 정도까지 복습한 사람들은 그렇죠? 다시 한번 보면 절대 안 잊어버리겠죠. 수학의 복습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3번 이상 풀어라. 예습이 아니고 복습을 통해서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 이해를 통한 암기라고 해야 되나? 몸에 익히는 데는 꼭 3번을 풀어야 돼요. 3번. 그리고 중요한 문제들은 노트 정리를 꼭 하시고 다시 한번 이제 리마인드를 합니다. 자, 그러면 5페이지 하나 하고 뒤에 있는 한 2문제 정도만 복습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걸 좀 연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A, B, C라는 삼각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가계 이등 분선. 뭐 여러분들이 입시를 준비하는 동안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도형 문제에서는 나올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자, 가계 이등 분선이다. 요각하고 요각이 같으면 요게 A고 요게 B, 요게 C, 요게 D면 A 대 B는 C 대 D다. 요거 우리가 이용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5페이지를 보면 요거 이제 어떻게 이용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그림을 일단 그려보죠. 4, 3, 2 정도가 되도록 그림을 한번 우리가 그려볼게요. 여기가 제일 길고 그 다음에 여기가 좀 이렇게 되고 아무렇게 한번 그렸어요. A, B C가 이렇게 있다. 얘가 4고 여기가 얼마냐면 3이고 여기가 2가 그리고 여기 가계 이등분선이 내려가고 요각하고 요각이 어떻다? 같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이렇게 해서 가계 이등분선이 가죠. 무시무시하게 많이 나오고 중요하니까 수를 다시 한번 하는 거거든요. 자, 벡터 AD를 우리가 뭐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 벡터 AD. 자, 여기가 D야. 자, 얘는 우리가 뭐냐면 자, 복습 한번 할까요? 이렇게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예요. 자, 첫 번째 복습은 여기가 M 대 뭐 N으로 나눌 때 삼각형 안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얘를 P라고 하고 자, 여기를 O라고 하자. 뭐 이렇게 있으면
요 벡터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벡터 OP는 뭐가 된다 그랬죠? M 플러스 N에 M 곱하기 멀리 있는 놈이니까 M 곱하기 5B가 되고 M 곱하기 5A가 된다. 이렇게 우리 얘기를 했었죠. 요거 복습하는 거고 뒤쪽에서 또 하나 풀려고 하는 건 T 대 1마이너스 둘 중에 하나요. 그거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일단은 얘를 우리가 볼 때 얘가 타겟이니까 요 삼각형에서 요 놈의 B하고 요 놈의 B만 알면 얘를 우리가 쉽게 구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봅시다. 여기 이걸 그대로 갖다 주면 요것 때 요거의 B는 여기 요 삼각형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요 놈하고 요 놈의 B하고 어때요? 같죠. 그렇죠?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되냐면 2대 얼마가 돼야 1이 되겠죠. 원래는 4대 2가 되겠죠. 요것 때 요거의 B는 요것 때 요거의 B하고 갖다 그것만 쓴 거야. 4대 2니까 2대 1이 된 거죠. 그렇죠? 2대 1이 된 거니까 여기에서 OP는 쉽게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자, 벡터 OP는 2 플러스 1분의 2 곱하기 멀리 있는 2 곱하기 벡터 AC가 되고 1 곱하기 벡터 AB 이렇게 우리가 구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AD는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시험지를 보게 되면 항상 1번은 이렇게 3개가 이렇게 있다고 해서 1번은 누구나 맞출 수 있는 걸 또 주죠. 자, 그 다음에 AI래요. AI. 여기는 요 AI. 요거를 구하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저놈이 들어간 데를 한번 볼까요? 자, 그럼 얘를 이렇게 따로 또 끄집어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봅시다. A가 되고, B가 되고, D가 되고, 여기 와서 이렇게 해서 뭐가 각의 이등분선이 되면서 여기에 I가 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뜯어내세요. 뜯어내면 돼요. 자, 그러면 이 길이가 얼마냐면 3이었는데 전체가 3이야. 전체가 여기가 이렇게 3이니까 2대 1이니까 요 길이가 얼마니? 2. 요 길이가 1인 거 맞죠? 요 삼각형을 딱 끄집어내니까 얘가 4가 되고 얘가 얼마가 돼요? 2가 되겠죠. 저거를 이렇게 갖고 누여. 이렇게 누이면 요것 때 요거는 요것 때 요것 때 요거는 요것 때 요거 맞죠? 얘도 마찬가지로 4대 2니까 1대 얼마? 이렇게 우리가 되겠죠. 되겠죠? 자, 이해 가나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뭐가 되냐면 이제 우리가 해주면 되겠죠. AI는 2대 1이에요. 근데 봐봐. 우리가 지금 얘를 구했어. 얘를 구했어. 그럼 얘는 이 벡터의 여기 AI는 몇 분의 몇이에요? 3분의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AI는 여기에 AD를 가지고 나타내는데 3분의 얼마다? 2다. 이렇게 가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1대 2니까 여기도 1대 2. 그러면 전체 3개 중에 2개. 그래서 내가 늘 얘기했듯이 일본 대학 입시는 100% 병렬형이다. 앞에 있는 걸 이용해서 뒤에 것을 마무리해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3분의 2. 자, OP를 우리가 AD를 구했잖아. AD. OP가 아니고 OP 여기가 있는데 여기가 AD 벡터 AD가 되니까 얘가 이 자리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AD를 쓰면 얼마가 되니? 얘는 3분의 얼마냐? 2의 AC 플러스 A의 B 이렇게 우리가 가겠죠. 자, 그럼 얘는 얼마가 되나요? 얘는 9분의 얼마가 돼요? 9분의 2 AB를 먼저 씁시다. 이렇게 쓰고 9분의 4의 AB 이렇게 가겠죠.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삼각형 ABC의 AB가 여기서 나타냈으니까 됐죠. 그렇죠? 무게의 중심을 나타내요. 자, 9분의 4의 AC가 아니고 뭐야? AC. 자꾸 오타가 나네. 자, 용서해주세요. 자, AS 이렇게 가겠지. AC가 일로 가고 AB를 먼저 넣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구하라고 했냐? 무게 중심을 구하래요. 무게 중심을 구한다. GI라고 돼 있거든요. G가 어디야? G.
AG를 구했을 때 G야. 오케이. 지워도 되죠? 자, 지우면 자 이제 무게 중심이라는 게 있어요. 무게 중심. 자 이제 여기 있는 요 문제 때문에 이제 오늘 우리가 끝까지 좀 봐야 되는데 자 삼각형 ABC 자 거기서 이렇게 쓰세요. 1번에서는 요 중심이 바로 뭐예요? 무게 중심이에요. 1번에서는 무게 중심이라는 말을 안 써요. 중심이라고 써. 중심. 요게 뭐가 되냐면 무게 중심. 무게 중심을 우리가 그냥 중심이라고 써요. 같은 용어예요. 같은 용어. 즉 중심이라고 하면 무게 중심이다. 무게 중심이란 말은 우리나라만 쓴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 GI 벡터 GI를 뭐라고 쓰냐면 AB와 벡터 AB와 벡터 물로 AC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GI를 A 자, 우리는 항상 뭐라고 그랬냐면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벡터가 이렇게 A하고 B가 이렇게 있어요. 이 벡터는 이제 의미가 없다고 그랬죠. 모든 벡터는 뭐라고? 그렇지. 시점이 있어야 된다. 시점. 기준이 되는 점을 가지고 나타낸다. 그러면 벡터 A, B가 이렇게 있으면 이 벡터를 기준이 되는 요놈을 가지고 나타내야 된다. 그렇죠. 5가 기준이 되니까 자 향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먼저 온다 그랬으니까 얘는 벡터 OB-5A 이런 식으로 기준이 시작점이 같아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별거 아니지만 얘는 뭘 의미할까요? 그렇지 얘는 시점을 뭘로? A로 하세요라는 뜻이 있다. GI를 A를 시작하는 모든 벡터로 바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갖다 그릴게요. GI는 조금 이따 할 거야. GI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GI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A를 이용해서 나타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얘는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갖다가 이렇게 갖다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벡터 GI는 벡터 AI 마이너스 A하고 G 이렇게 나타내라. 이러면 되겠나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아까 얘기했을 때 뭐라고 그랬죠? 무슨 형? 병렬형이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일본 문제는 다 거의 99%가 병렬. 앞에 거 이용하는 겁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요거 구했죠. 오케이다. 뭐만 구하면 돼요? 그렇죠. HG를 구하면 돼요. H.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무게 중심을 한번 잡아볼까요? 이렇게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고 여기서 또 이렇게 했을 때 요 길이가 여기가 같으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무게 중심이라고 하죠. 여기에 G가 이렇게 오고 여기 A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HG를 뭐가 되냐면 그렇지 A, B와 AC로 모여라 나타내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되겠나요? 자 그러면 자 AG를 우리가 표현만 해주면 돼요. AG가 뭐가 돼? 무게 중심이에요. 무게 중심. 자 무게 중심을 우리가 나타내는 거 하나만 갖다 놓고 시작이 A이기 때문에 얘는 3분의 벡터 AB 플러스 벡터 AC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겠나요? 자 근데 얘는 시작이 A이기 때문에 A가 있어가지고 뺀 건데 쉬워도 되죠? 그렇죠? 되겠나요? 자 이렇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우리가 뭐가 되냐 문제가 주는 의미를 쉬울 때부터 우리가 다 이제 해야 되겠죠. 자, 그 뒷페이지에 무게 중심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을 것 같아요. 1번 책으로. 오케이? 됐나요? 오케이. 뒤에 무게 중심이 뒤에 있어요. 그거 보고 연구하시면 되니까 얘가 여기로 들어가면 이게 다 돼요. 되겠나요? 오케이? 자, 무게 중심은 뒤에 있으니까 연구를 한번 합니다. 오케이? 됐죠? 자, 하나만 더 복습하고 8페이지
다음에 9페이지는 쉬우니까. 오케이? 자, 다만 한 가지 9페이지만 지금 보충 설명할게요. 여기 있는 대로 우리가 풀려고 그러면 조금 어려워요. 9페이지만 넓이의 비를 구하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얘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 A, P. 자, 점 이렇게 있을 때 2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AP. 요거 너무 중요하니까. 그리고 벡터 BP. 그리고 벡터 OCP는 0 벡터라고 있어요. 자, 우리가 딱 20분, 25분, 30분 정도 출제해도 아깝지 않죠. 복습에 오히려 더 많이 시간을 투자하세요. 자, 그럼 얘는 뭐라고 그랬죠? 삼각형 ABC에서 P는 임의의 점이라고 그랬죠. 자, 임의의 점은 시점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올 때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내부에 임의의 점 P가 이걸 만족한다 이걸 볼게요. 자, 복습을 완벽하게 할 때한테 좀 지루할 수 있지만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지? 응? 그렇죠. 임의의 점은 시점이 될 수가. 자, 삼각형이 결정이 나면 A, B, C는 꼭지점을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치? 꼭지점을 움직이지 않으니까 얘를 전부 다 꼭지점을 시점으로 뭐한다? 바꾼다. 왜 꼭지점을 움직이지 않으니까. 자, 이럴 때 뭐라 그랬어요? A로 잡아도 되고 B로 잡아도 되고 C로 잡아도 되는데 그냥 A를 기준으로 풀면 편하게 풀 수 있도록 문제가 거의 출제가 돼요. 자, 개인적으로 A가 싫으니? 괜찮아? 그래. 얘를 다 어떻게 바꾼다? 얘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P가 있으면 A를 기준으로 나타내야 되니까 벡터 BP는 아주 기본까지 다 설명합니다. 벡터 BP는 그렇죠? 여기 화살표가 형하는 AP 마이너스 AP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시점을 전부 다 A로 맞추자 이런 얘기입니다. 맞춰가지고 바꾼 다음에 해석하는 게 이게 올해 뭐라 그랬죠? 동경 이과대표에서 호시부터 해가지고 한 10개 대학에서 나왔어요.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야. 쉬운 거지만. 자, 그래서 바꿀게요. 2의 AP 그리고 더하기 C 이제 BP야. 그러면 얘를 벡터 AP 마이너스 AF 플러스 벡터 AP 마이너스 벡터 AC는 0 벡터라고 바꿨어요. 그렇죠? 기억나죠? 그렇죠? 눈으로 보고 하시면 돼요. 그럼 AP가 몇 개예요? 8개니? 8개의 벡터 AP는 넘어가죠. 벡터 AB 플러스 벡터 5의 AC 이렇게 가야죠. 자, 그랬을 때 벡터 AP는 8분의 1의 벡터 AB 플러스 5의 벡터 얘를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앞에 1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얼마가 있냐면 6이 오겠죠. 6분의 1네. 그렇지? 6분의 1 되겠죠. 그리고 여기 얼마가 와요? 6. 이렇게 써주는 요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렇지? 왜냐하면 여기 있는 1하 5가 이렇게 있으면은 어떠한 선분을 1대5로 내분하는 점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럼 얘를 이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얘는 4분의 얼마가 돼요? 3이 되나요? 자, 그리고 얘를 다시 쓸게요. 6분의 5의 AC 플러스 A의 B 이렇게 가겠죠.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삼각형을 그려서 A가 되고 B가 되고 C가 되고 그러면 얘는 몇 대 몇이에요? 5대 2잖아요. AC가 5니까 이쪽이 5 이쪽이 5가 되고 이쪽이 얼마? 1이 되는 여기 오는 요 점이 되죠. 요 점이 된다. 그리고 몇 분의 몇? 4분의 3이니까 몇 분의 몇이 되냐면
요쯤 잡아서 요게 1이면 요게 얼마가 돼요? 3대 1로 요 점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삼각형의 B는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요거 대 요거 대 요거로 나오는데 요 문제는 어떻게 바꿨어요? PBC 여기가 P래. 여기 있는 요만큼인데 뭘 구하라고요? PCA PC 요거의 B를 구하라고 했나? PBC PBC 그 다음에 PC 이거 쉬운 거구나. 됐죠? 오케이?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돼요. 자, 다음에 하나만 더 하면 이제 오늘 성분으로 넘어갈게요. 자, 어디냐면 11페이지 11페이지 하나만 더 복습하고 그리고 넘어갈게요. 여기에서 나타내는 건 좋은데 입시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건 맨 마지막 단계. 걔를 체각은 다르게 풀겠다. 그래서 훨씬 더 쉽게 그게 더 빠르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문제를 봅니다. 문제를 보면 여기서 OAB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리면 그렇게 되니까 O에 A에 B가 이렇게 마지막 부분을 어떻게 푸는지 체각은 다르게 풀 거니까 똑같이 풀어도 좋겠다. 어쨌든 여기는 어느 3대 1이에요. 3대 2. 여기가 C, 여기가 3대 2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OB가 3대 4. 여기가 3대 4로 이렇게 구별이 된다. 그러고 여기서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똑같아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뭐라고 그랬냐면 P가 여기 오고 얘를 구하라는 건데 여기에 이렇게 선을 그어서 Q도 구하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Q 구하는 걸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자, 우리는 아까 거하고 다른 게 뭐냐면 아까 거는 요것 때 요거의 B를 뭐 이등분선이 일단 알 수 있었지만 이번엔 요 B가 안 주어졌잖아요. 그렇죠? 자, B가 안 주어질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니? 자, 다시 한번 또 씁니다. 뭐 100번을 써도 되지. 이렇게 B가 있고 여기 P가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내분한다. 얘를 P라고 한다. 아까 M 대 1은 했었지만 1-S 때 뭐 S 이렇게 우리가 써도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또 밑에다 쓸까요? 자, 얘를 선생님 저는 1-S 말고 T부터 쓸래요. 어떤 걸 쓰든지 관계없다. 5가 되고 이렇게 오고 이렇게 우리가 오겠죠. P를 구하면 어떻게 가냐면 벡터 OP는 요거 플러스 요거니까 분모는 1이 됐죠. 그리고 1-S의 벡터 OB 플러스 S의 벡터 O 이렇게 해도 되고 뭐가 되냐면 T 플러스 1차 T니까 T의 벡터 OB에 1-벡터 OA로 해도 되고 본인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무관대로 했을 때 똑같잖아요. 정성에 있는 거 1번 거 베낀 건데 뭐 그렇죠? 정성 문제를 했었지만 얘를 어떻게 할까? 뭐 T 대 1-T 여기 S 대 1-S로 해서 그렇죠? 우리는 두 개로 나타내서 개수를 우리가 푼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 그거는 안 할게요. 여기에는 요거는 이제 그렇게 구하면 되고 지난 시간 거 잘 복수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OP를 구했다 칩시다. 오늘 또 그 다음 거 나가야 되니까 OP가 13분의 6 A가 되고 13분의 3의 벡터 B라고 했습니다. 자, 얘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틀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뭘 구하라 그랬냐면 OQ를 구하래요. OQ. 얘의 벡터를 구하라. 근데 뭐 보니까 뭐 막 복잡하게 해놨어요. 복잡하게 해놨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벡터 OP하고 OQ는 평행이죠. 그렇죠?
평행이잖아. 우리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넘어가도 돼요. 벡터 OP는 K에 야씨 반대 OQ가 타겟이잖아. 자 이렇게 있으면 벡터 OQ는 K의 벡터 OP 맞죠? 그렇죠? OP 여기다가 K를 곱하면 돼. 그렇죠? 곱하는 거야. 그럼 얘는 13분의 6의 K의 벡터 AB가 되고 13분의 3의 K의 벡터 뭐 AC가 되나 이렇게 되는 거야. 뭐 OC야? OC구나 OC. 자, O 뭐가 돼? 벡터 A가 OA야. OA 플러스 13분의 3의 벡터 OB 뭐 이렇게 가겠지. 그만. 응? 이해하자.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책처럼 풀지 말고 이렇게 있어요. B. 책처럼 풀지 말고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걸 했었죠. 벡터가 선이 하나 있어. 그리고 A가 있고 여기 뭐가 있어요? B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O가 이렇게 있고 똑같은 건데 이렇게 해서 나타냈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여기를 자, 1-t드 t라고 놓쳐요. 오케이? 자, 우리가 이것도 나타낼게요. 벡터 OP를 한번 나타내 볼게요. 벡터 OP는 어떻게 돼요? 1-t의 벡터 OB가 되고 t의 벡터 OA 맞나요? 맞나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 내분점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얘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그렇지 ABP 얘가 개수의 합이 얼마야? 개수의 합이 1이 되면 오케이? A, B, P는 어떻다? 동일 직선상의 어떻다? 이거를 이용하는 거야. 다 같은 거. 이해가니? 개수의 합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 1이 되면 얘는 뭐하니? 동일 직선상에 있는 거야. 이 그림을 잘 봤어. 이 그림을 보면 우리는 타겟이 Q인데 얘네들이 어디에 있니? 이렇게 동일 직선상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Q, A, B 요 식이에요. 요게 Q가 되고 요게 OB, OA가 되는 거라고 봅니다. 얘네들이 동일 직선상에 있기 때문에 요 놈의 뭐가 돼요? 합이 얼마? 그렇게 해서 풀어요. 대부분의 기출 문제도 이렇게 풀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 13분의 6K 플러스 13분의 3K는 얼마니? 1이다. 그러면은 13분의 9K는 1이니까 K는 얼마가 돼요? 9분의 얼마? 13. 여기다 9분의 13, 9분의 13을 집어넣으면 답이. 얘가 훨씬 더 좋은 방법이고 문제 풀 때 다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집 풀이에는 나올 것이다. 요거 하나 선생님 조언을 하고 진도를 나갈게요. 자 지난 시간에서 얘기했듯이 지난 시간에 한 게 벡터의 50%를 차지해요. 이거가 거의 많이 하는데 여기에 동일 직선상에 있어야 될 조건 말고 동일 평면상에 있어야 될 조건 2개, 3개 가지고 식을 다 이거를 잘 알아보라. 동일 평면상에 있어야 될 조건, 동일 직선상에 있어야 될 그 중에 하나. 동일 평면상에 있어야 될 조건은 우리가 오늘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한 1시간 반 정도 내적을 더 공부하고 공간 도형을 공부하고 공간 도형의 벡터에서 또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 페이퍼 올린 거를 이제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한 게 포인트예요. 포인트. 오케이? 자, 잘 보시고 요거는 성분으로 넘어갈게요. 벡터를 공부하면서 제일 쉬운 데가 성분이에요. 성분. 여기가 제일 쉬워요. 이제 수학하는 사람들이 벡터를 연구하다 보니까 뭐 어마어마한 벡터를 하죠. 그렇죠? 벡터는 수학이 어마어마해요. 내가 지금 대학원에서 강의하는데 거기 공업수학을 내가 강의하거든요. 공학대학원 학생들한테.
거기서 벡터 어널리시스는요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요. 박사과정들까지 이렇게 보는 그런 어마어마한 양인데 그 중에 아주 일부만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자,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뭐 미사일을 쏘고 뭐 풀을 쏘고 그리고 미사일을 쏘면 여기서 요격하고 이게 다 벡터 어널리시스예요. 벡터 어널리시스. 그죠? 그래서 포가 날라온다. 딱 좌표에 집어넣어가지고 방향, 그 다음에 바람의 속도, 습도까지 다 그 뭐라 그래요? 슈퍼컴퓨터 계산을 하면서 여기서 쏴가지고 그냥 쏘는 게 아니고 가면서 막 조절해서 때리잖아. 이게 다 벡터야. 벡터 어널리시스로 하는 건데, 자,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뭐냐, 포탄이 하나가 날라오는 게 아니고 몇 개씩 날라와. 수백 개 날라오잖아요. 쫙 잡아가지고 제일 이제 좀 뭐 이렇게 해서 막 방향을 타겟을 정해서 막 요격을 하겠죠. 그랬을 때 벡터와 벡터 간의 연구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 벡터와 벡터 간의 위치 관계라든가 연구하는 걸 각을 가지고 해요. 내적이라는 걸 하는데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벡터가 이렇게 있고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이 두 벡터의 합은 평행 자변형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거 구해가지고 연구 그럴 수가 없잖아요. 다 어떻게 하기로 한 거냐면 이 벡터를 지금부터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합을 이런 게 아니고 계산에 의해서 배수적으로 연구를 하고 싶어요. 배수적으로. 오케이? 컴퓨터에 넣어가지고 딱 계산하고 그래서 좌표를 잡아가지고 해주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벡터의 성분이라는 성분. 자, 그래서 벡터의 성분이라는 걸 우리가 도입함으로써 벡터를 지금처럼 그림을 그려가서 합을 구하고 내적을 구하고 이런 거 안 하겠다는 얘기. 다 성분이 도입함으로써 벡터를 배수적 연구를 할 수 있게 하겠다. 즉 계산에 배수라는 게 뭐야? 계산이잖아요. 계산에 의해서 연구를 하겠다라는 게 벡터의 성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면 2차원부터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x하고 y축에 우리가 벡터를 대응시키자. 그래서 벡터의 시점을 일로 와. 이렇게 원점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준점을 뭘로 하냐면 0으로 하는 거예요. 대수적 0으로 하는데 자, 시점을 우리가 뭐냐 원점으로 한다.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벡터를 그림을 안 그려요. 계산에 의해서. 자, 두 가지 정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벡터 A라는 게 있으면 그렇지. A1하고 A2 이렇게 성분을 축에다가 대응시키는 거예요. 자, X좌표를 A1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벡터를 처음 하는 학생도 있다고 그래서 아주 센 기초부터 합니다. 그렇죠? 자, 여기가 X, 여기를 뭐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요. 이게 벡터의 성분의 시작이에요. 자, 그럴 때 벡터의 성분을 우리가 공부할 때 내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딱 하나만 여러분들 정의하시면 돼요. 여기는 요 A의 크기라고 해요. 벡터의 크기를 정해줘요. 벡터의 크기. 여기가 벡터의 크기라는 것은 뭐가 되냐면 원점으로부터 거리를 우리가 벡터의 크기라고 해요. 무지하게 많이 씁니다. 자, 기본으로 다 들어가죠. 그래서 A1의 제곱 플러스 A2의 제곱이다. 이거 2차원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벡터의 성분을 하기 위한 기본 내용이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3차원으로 바뀌는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3차원으로 바뀌면 성분이 몇 개가 될까요? 3개가 됩니다. 3개. 자, 3차원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것도 의대라든가 개의역, 동경이과 좀 좋은 대학, 그 다음에 수의대에서도 수의생명이라든가 치대에서 동경치대 이런 데 가고 싶으면 공간을 잘해야 돼요. 공간 벡터가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얘를 x라고 놓고 얘를 y라고 놓고 얘를 z로 이렇게 놓겠죠. 실질적으로 이러한 그림의 도형을 대응시켜가지고 이 좌표를 가지고 푸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랬을 때 여기가 A1이 되고 여기가 A2가 되고 A3가 돼서 저 점을 정의해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4면체, 6면체, 8면체까지 나온다. 이런 얘기. 그랬을 때 이 벡터가 나타내는 데는 여기다 이렇게 가겠죠. 요 벡터의 크기 얘도 우리가 요걸 벡터 A라고 하면 얘가 A1, A2, A3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냐면 벡터 A의 크기는 각각의 성분을 뭐야? 제곱해서 더하면 이게 벡터의 크기가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입체를 잘 하셔야 돼요. 아시겠나요?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곧 중학교 때 도형을 좀 잘 배웠어야 되는데 그때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도형을 잘 못 배운 것 같아요. 이 공간 도형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뭐 4면체, 6면체에 대한 개념도 별로 없어서 우리가 공간 벡터를 하기 전에 이제 공간 도형이라는 걸 또 20문제로 정리합니다. 그때 이러한 것들 잘 그리는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2차원에 대응시키면 성분이 2개, 3차원에 대응시키면 성분이 몇 개? 3개. 자, 이렇게 정의니까 얘는 뭐 어쩔 수 없죠. 이렇게 해서 받아들여야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뭐가 좋으냐면 다른 거 없어요. 벡터 A를 아까 얘기했듯이 A1, A2, 2차원부터 합시다. 벡터 B를 A2, 그 다음 B1, B2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하면 이제 벡터에 우리가 뭐냐면 합차를 계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여태까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있으면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벡터가 A가 있고 벡터 B가 이렇게 있어요. 얘네들이 합은 어떻게 했니? 무슨 법? 형의 4변형법에 의해서 요놈이 벡터 A 플러스 B, 요놈 요소분계 이것도 되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근데 얘를 이제 좌표를 대입해요. A1하고 A2 여기를 B1하고 B2라고 놓으면 벡터 A 플러스 벡터 B를 이렇게 그림을 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얘네들을 끼리끼리 같은 성분끼리 더하면 해보면 여기 있는 요게 2, 5, 3, 그 다음에 1, 4 이렇게 더해주면 요 좌표가 나와요. 그리고 마이너스를 하면 뭐 해준다? 마이너스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벡터 A가 있을 때 2의 벡터 A를 벡터 2A 벡터 2A가 있다. 그럼 얘는 뭐가 돼요? 2의 A1에 2의 얼마? A2 이렇게 성분들을 뭐 해줘요? 2배 해주면 실수배만큼 쭉 늘어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가 되냐면 벡터를 이렇게 대수적으로 연구를 하겠다 이런 얘기. 다른 거 없어요. 됐나요? 여기에서는 크기 그리고 성분이 들어오면 지금부터는 뭐다? 대수적으로 연구하겠다. 그거밖에 없어요. 자, 그럼 1페이지에 이 내용들이 적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공간 똑같죠. 여기서 얘기한 거예요. 얘가 만약에 하나 늘어났어요. 또 뭐래 직관적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3이 되면 여기에 하나씩 더 어떻게 늘어나면 되겠죠? 같은 성분들끼리. 그래서 이제 2페이지까지 있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3페이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단위 벡터라는 게 있잖아요. 단위 벡터. 그렇지? 단위 벡터라는 게 있는데 그 방향 코사인이라는 건 지우세요. 방향 코사인은 써놓긴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방향 코사인까지 강의를 하는데 일본에서는 방향 코사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책이 없어요. 방향 코사인은 안 해요. 안 하지만 단위 벡터는 잘 나와요. 단위 벡터는 잘 나와요. 이런 얘기인데 자, 우리 단위 벡터를 한번 해볼게요. 단위 벡터. 단위 벡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크기가 얼마? 1인 뭐예요? 벡터를 우리가 단위 벡터라고 해요. 크기가 1인 걸 단위 벡터라고 한다. 단위 벡터를 구하시오를 시험 문제에서 딱 한 개 대학에서 봤습니다. 어쨌든 나오긴 나오는데 그러면 얘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설명은. 자, 이제 2차원 가지고 해볼게요.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요 중에 크기가 얼마가 되는 걸 단위 벡터라고 하냐? 요 중에 딱 끄집어내서 요 크기가 얼마? 1인 걸 단위 벡터라고 합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랬을 때 이 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알파라고 해보자 하느냐. 오케이? 됐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상관없이 배웠으니까 요 길이는 얼마가 되니? 요 길이는 코사인의 알파예요. 오케이? 그리고 얘는 사인의 뭐가 되니? 알파가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뭐가 되냐면 사인 제곱의 알파 플러스 코사인 제곱의 알파는 얼마? 1인 거 맞죠? 맞아요? 자, 그럼 얘를 똑같은 걸 하나 또 그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렸어요. 벡터 A예요. 방향에 갖다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했을 때 이 크기가 이거 맞아요? 맞나요? 원점으로부터 거리를 우리가 벡터의 크기라고 정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수선을 내려서 한번 볼게요. 얘는 절대값 A의 코사인의 알파 맞아요? 맞아요? 맞나요? 자, 그리고 얘는 뭐가 되냐면 절대값 A의 사인의 알파 맞나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하나씩 봅시다. 이렇게 얘를 A1하고 A2라고 하자고.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가 A의 1이고 여기를 뭐라고 본다 그랬죠? A의 뭐? 2 맞죠? 그러면 얘하고 어떻게 돼요? 같아야죠. 그렇죠? 그리고 얘하고 얘가 어떻게 돼요? 같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벡터 A의 코사인 알파는 A의 1이 돼요. 그리고 벡터 A의 크기에 사인의 뭐가 되니? 알파는 뭐가 돼요? A의 뭐가 되니? 2가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코사인의 알파는 자, 이거 절대값 A분의 A의 1이 돼요. 되겠나요? 자, 그 다음에 사인의 알파 앞으로의 벡터 단위 벡터에 대한 강의는 없어요. A의 2 맞나요? 오케이? 잘 보세요.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이 얼마가 되나요? 1이 되죠. 요놈의 크기, 요놈하고 요놈의 제곱은 1이 된다는 거예요. 크기가 얼마라고 그랬죠? 1이라고 그랬죠. 오케이? 예?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냐면 자, 다시 쓸게요. 자, 코사인 알파의 사인의 알파는 뭐가 되냐면 A1의 절대값 A가 되고 A2의 절대값 A 이렇게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근데 요놈 더하기 요놈의 제곱 플러스 요놈의 제곱이 얼마라고? 1이죠. 요놈 제곱 플러스 요놈의 1이잖아. 크기가 얼마가 돼요? 1이잖아. 1.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단위 벡터. 이거 단위 벡터는 어떻게 쓰냐면 2 이꼴 A의 1 이렇게 되고 뭐가 되냐면 A의 2의 벡터 A의 절대값 이렇게 쓰는 거예요. 외워도 돼. 하지만 척각이니까 방향 코사인에 대한 단위 벡터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얘를 왜 방향 코사인이라고 우리가 부르냐면 방향 코사인을 부르냐면 그렇죠. 여기는 요놈 코사인 요놈을 기준으로 해서 그냥 나타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사인 알파를 알면 사인 알파를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름을 방향 코사인으로 붙여서 이건 안 쓰고 요것만 잘 알아둬라. 단위 벡터라는 놈은 크기가 얼마? 1. 그리고 요렇게 즉 성분을 크기로 뭐 해주면 돼요? 나눠주면 걔가 방향 코사인. 오케이? 자,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비교해서 해주면 되는 거예요. 첫 시간이니까 설명했고 외우셔도 돼요. 몰라도 되고 이것만 알아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근데 여기에 또 기본 단위 벡터라는 게 있어요. 기본 단위 벡터는 뭐죠? 기본 단위 벡터가 뭐야? 기본 단위 벡터. 얘는 뭐가 되냐면
축상의 크기가 1인 벡터. 얘를 우리가 기본 단위 벡터라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책들은 어떻게 나타내냐면 2차원으로 할게요. 이렇게 있어요. 이쪽 방향으로 크기가 얼마니? 1인 거. 얘를 벡터 2원. 여기 Y축으로 우리가 크기가 1인 걸 벡터 2. Z 방향으로 크기가 1인 거를 우리가 G 방향, Z 방향의 단위 벡터를 E3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아시겠나요? 네? 자, 이거는 그냥 배경만 지금 설명할 거예요. 문제 풀이는 그 다음부터 이제 할 건데.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크기가 1인 벡터, 얘는 그냥 2라고 나타내는 거예요. 축상의 단위 벡터를 기본 단위 벡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건 됐나요? 오케이? 자, 이걸 배경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고, 이걸 하는 이유는 대수적 연구에 의해서 이제 벡터의 내적 뭐 이런 것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자, 배경 설명을 다 했어요. 다 했고, 아 그리고 단위 벡터는 어느 때 써요? 지난번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얘는 뭐라 그랬죠? 스칼라라고 그랬죠? 스칼라. 오케이? 스칼라고 이거의 크기를 얼마라고 하냐? 뭐 17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놓으면 벡터가 아니야. 아시겠나요? 여기다 뭘 넣어요? 방향을 넣으면 얘가 벡터야. 그럴 때 얘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 17에 2 이렇게 우리가 얘기가 되면 벡터가 됩니다. 즉 크기에다가 단위 벡터는 크기의 변화가 있니 없니? 없지. 1이죠. 걔를 벡터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 것들이 거기 쭉 써 있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다. 라는 얘기를 하면 되겠고.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문제를 쭉 풀게요. 풀고, 이제 2교시에서는 이제 우리가 내적까지 이제 합니다. 내적 모르면 조용히 책 덮으세요. 벡터 할 생각도 하지 마세요. 내적이 기본이야, 내적. 내적이라는 거를 이제 할 건데, 자 어쨌든 한 문제 풀고 쉬었다가 이제 성분에 대한 문제들 풀고 그리고 내적의 정의까지 우리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못할 수도 있고요. 식이 여전히 포함이 되면서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세 점이 주어져 있대요. 자 이 일이 있고 그 다음에 B가 얼마냐면 3, 4가 C가 얼마냐? 1, 4가 됩니다. 그 이 얘기가 뭘까요? 얘가 바로 뭐냐면 벡터 OA가 이 1이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는 시점을 원점으로 하겠다. 여기 5는 원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겠죠? 맞죠? 이렇게 있으면 여기 2, 1 이렇게 1, 여기가 1, 이렇게 여기에 벡터 A가 온다. 벡터 OA를 A가 2이다. 얘가 X성분, 얘가 Y성분. 지금 그 뜻이에요. 그리고 벡터 B는 얘는 벡터 OB가 3하고 얼마? 4가 되고 벡터 OC가 1하고 얼마니? 4가 되고 이런 뜻이에요. 되겠나요? 자, 이런 거다. 자, 근데 이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벡터 PA 플러스 벡터 PB 벡터 PC가 뭐가 되냐면 0 벡터가 되는 P를 구하래요. P를. 근데 P가 모르니까 이럴 때 우리는 P를 모르니까 얘를 X, Y라고 놓고 얘를 구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 조건에 맞게. 되겠네? 근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뭐예요? 얘네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시점이 원점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렇죠? 모든 벡터를 시점으로 바꿔줘야 돼요. 자, 이제 이 정도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지 않아요? 얘는 5가 기준이니까 한 번만 더 하고 P에 A가 있고 5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벡터 PA를 자기가 한 10번 정도 했어요. 이제 안 할 거야. 이제 바로바로 쓸 거야. 벡터 뭐가 돼? 5A에 5P가 되니까 얘는 벡터 5A-5P 바뀌겠죠. 다 저렇게 바꾸면 돼요. 1교시는 가볍게 갑니다. 벡터 5A- 벡터 5B 이렇게 바뀌고 벡터 5B- 벡터 5A로 바뀌고 그러니까 얘는 벡터 5C- 벡터 5P가 0 벡터가 됩니다.
얼마나 심리 5A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제 대수적 연구한다 그랬죠. 벡터 5A-5B는 여기서 얘를 뭐예요? 빼라. 얼마나 쉬워요. 얘는 2 마이너스 x. 오케이? 그리고 1 마이너스 얼마가 되니? 1. 자, 그 다음에 5B에서 5, 야시야시야시야시 5P를 뺄게요. 5B에서 5P를 빼. 그러면 얘가 5B니까 여기서 5P를 빼라 그러면 x, y. 자, 그러면은 얼마가 되냐면 3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y. 이렇게 가고, 자, 1 마이너스 x, 4 마이너스 y. 0 벡터다. 이제 여기 성분을 써야 되겠죠. 여기 제로가 된다. 0 벡터는 이거.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x는 x끼리, y는 y끼리 더하는 거예요. 연산해야 되겠죠. 그러면 얘네끼리 더할게요. 6 마이너스 3x가 되고, 그 다음에 얼마니? 9니 9 마이너스 얼마니? 3y. 얘가 제로가 된다. 그러면 얘가 제로니까 x가 얼마가 돼요? 2, y가 얼마니? 3. 이렇게. 그래서 벡터 OP는 얼마? 2하고 얼마? 3. 이렇게 써도 되고 P가 2, 3이다. 쓰면 되는 거죠. 어려울 게 없어요. 자, 두 번째 문제는 크기가 얼마가 된대? 6이 된대. 크기. 자, 그러면 얘가 보이는 거 똑같아요. 결국은 뭐가 되냐면 6 마이너스 3x하고 9 마이너스 3y가 된다. 이런 되겠니? 얘네들을 계산하면 요놈의 크기가 얼마? 6이 된대. 정의만 우리가 그냥 갖다 때려 넣는 거예요. 식이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뒤에 가서 저 식이 연산을 공부를 해야 되니까 크기가 뭐라 그랬어요? 벡터 A1하고 A2가 주어지면 이놈의 크기는 각각의 성분을 뭐한다? 제곱해서 구한다. 얘를 제곱하고 얘를 제곱할게요. 이렇게 6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3y의 제곱은 얼마가 돼요? 이게 이렇게 나와요. 아직은 제곱을 안 했고 양변 제곱하세요. 양변 제곱해서 6 마이너스 3x 제곱 9 마이너스 3y의 제곱은 얼마가 돼요? 6개 3x 마이너스 6의 제곱에 4y 마이너스 6의 제곱이 되겠죠. 되겠나요? 9가 나오고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고 9가 되고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6의 제곱이 되니까 뭐가 돼요? 1이 되네. x의 제곱에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4가 되나요? 6의 36이 오케이? 여기서 제곱이 돼서 나오면 9가 나오면 돼. 3이 나오면 9가 나오면 되니까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성분으로 주어지면 지금 좀 편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내일 이제 쉬었다가 5페이지부터는 이제 조금씩 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번역하는 것도 있고 연산이 조금씩 복잡해지겠죠. 그렇죠? 쉬었다가 마지막에 P 더하기 PB 플러스 PC면 그건 그냥 이렇게 무게중심을 구할 수 있잖아요. 무게 이제 PA 더하기 PB 더하기 PC분의 3을 하면 나누기 3을 하면 무게중심이 나와요. 결론적으로는 P가 그렇게 됐지. 네. 결론적으로 걔를 구했지. 아까 2하고 3이었나? 그렇게 구해놨은 거야. 무게 중심. 원래 구한 거 써가지고 그냥 원 생각하면 되잖아요. 무게 중심이 외접하는 원의 중심이 안 될 때도 있지. 무게 중심이 항상 원의 뭐가 돼요? 외접원의 중심이 아닐 때가 있다. 오케이? 굿 아이디어. 뭔 말인지 알겠지? 응? 무게 중심이 항상 원의 중심에 있는 건 아니야. 그걸 이제 구하는 거야. 대충. 여기 꽃다 펴 있어. 이따 내가 이거 안 키면 얘기 좀 해줘라.